아버지의 은퇴식 무대 위에서 삼촌이 마이크를 쥐고 웃으며 말했다. 진짜 남자는 사업을 한다.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리모컨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영상이 시작됐다. 영상 속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십 년 전 아버지를 배신한 그날의 녹음. 형, 이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세계를 먹을 수 있어. 내가 대신 책임져. 그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혼란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리 깨지는 듯 날카로웠고 삼촌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복수는 이제 막 피를 흘리기 시작한 상처처럼 천천히 깊게 파고들 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버렸다. 직장, 친구들, 심지어 내 인생의 일부까지. 왜냐하면 삼촌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우리 가족의 뼈를 갉아먹은 괴물이었다. 아버지는 그 괴물을 위해 감옥에 갔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이제 30년 만에 그 그림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할 차례였다. 은퇴식 홀은 서울의 고급 호텔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검은 뱀처럼 꿈틀거리는 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아버지의 회사 한강재지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 역사는 피로 물든 책장처럼 표면 아래로 썩은 냄새를 풍겼다. 나는 그 냄새를 처음 맡은 건 10살 때였다.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울던 그날. 준호야, 삼촌이 실수한 거야. 내가 이해해줄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지 못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나중에야 알게 됐다.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직전. 삼촌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 실패하자 아버지가 모든 걸 떠맡았다. 세금 탈루, 횡령 혐의. 아버지는 5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삼촌은 그는 형을 도와주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와 부사장 자리에 앉았다. 그게 가족인가? 그게 혈육인가? 은퇴식은 아버지의 승리로 포장됐다. 200명 넘는 직원들, 파트너들, 심지어 언론까지 초대됐다. 나는 아버지의 비서로 위장해 무대 뒤를 지켰다. 손에 쥔 리모컨은 평범한 프레젠테이션 도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20년의 증거가 압축돼 있었다. 녹음 파일, 이메일, 은밀히 수집한 문서들. 변호사와 해커의 도움으로 얻은 것들. 돈이 들었지만 그건 복수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다. 삼촌 지재민든 무대에 올라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기름기 흐르는 사람을 홀리는 그 톤, 오늘 우리 형님의 은퇴를 축하합니다. 한강 재지의 기둥이시죠. 하지만 진짜 남자는 사업을 한다. 은퇴 후에도 형님처럼 가족을 위해 일하세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가족.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독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됐다. 검은 화면에 흰 텍스트가 떠올랐다. 1997년 12월 15일 한강재지사장 한상우와 부사장 이재민의 대화,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형, 이 자금만 빼돌리면 돼, IMF. 그건 약자들의 위기지. 우리가 먹을 기회야? 내가 서명만 해, 나중에 돌려줄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따라왔다. 재민아, 이건 범죄야. 형, 가족이잖아. 믿어. 홀이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메아리 쳤다. 삼촌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게 뭐야?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나는 무대 뒤에서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일격.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마라톤이다. 그리고 나는 20년을 훈련해 왔다. 영상이 끝나자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은 여전했다. 피곤하지만 강인한 그 눈빛. 재민아, 이제 그만해. 혼란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삼촌은 황급히 마이크를 놓고 무대를 내려왔다. 그의 발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분노, 공포, 그리고 후회. 아니, 그건 착각일 터였다. 그는 그런 감정을 모르는 인간이었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재민 부사장이 그랬다고? 한 사장님, 불쌍하시네.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VIP 룸으로 피신했다. 문을 닫자 아버지가 물었다. 준호야, 내가 한 거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끝내야 해요. 삼촌이 우리를 너무 오래 괴롭혔어요.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 따뜻했지만 무거웠다. 준호야, 복수는 우리를 삼켜. 나는 웃었다. 이미 삼켜졌어요, 아버지. 20년 전에. 그날 밤, 나는 호텔을 나서며 삼촌의 차를 봤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차가운, 뱀 같은 눈빛.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알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 나도 그럴 수 없다. 내 인생은 이미 그의 그림자 아래서 썩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 그림자를 불태울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한강 재지 은퇴식 스캔들, 20년 전 배신의 진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DC 인사이드, FM 코리아, 심지어 인스타그램 릴스까지. 사람들은 가족 배신에 열광했다. 삼촌이 개새끼네. 아들놈이 영웅이야.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상처 입은 개였다. 물어뜯기 위해 기다린. 삼촌의 첫 번째 반격은 빨랐다. 오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재민.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준호야, 만나자. 오해야, 오해?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답했다. 삼촌, 오해는 아버지가 이미 20년 전에 풀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의 다음 메시지는 위협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 영상, 조작된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조작. 모든 게 진짜였다. 내가 10년 동안 모은 증거. 나는 아버지의 옛 친구, 변호사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종로의 오래된 빌딩에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말했다. 준호 군, 이건 소송으로 갈 수 있어. 횡령, 배임. 하지만 가족 내부 문제라 복잡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송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가족 복수는 드라마 같아.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해. 그는 맞았다. 한국 사회는 가족을 신성시하지만 그 뒤엔 돈과 권력이 숨어 있다. 삼촌은 그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삼촌의 집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인터폰을 누르자 그의 목소리가 나왔다. 준호냐? 들어와. 이 문이 열리자 그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안에 내 이모는 부엌에 숨어 있었다. 준호야, 그 영상. 어떻게?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요. 비즈니스에서 증거가 생명이라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건 위기였어. IMF 때 회사 살려야 했어. 나는 웃었다. 회사.
아니, 삼촌의 주머니를 살렸죠. 우리는 밤새 대화했다. 아니, 싸웠다. 그는 변명했고 나는 증거를 던졌다. 이메일, 은행 기록, 심지어 그의 해외 계좌 스크린샷. 이게 끝이 아니야, 삼촌. 다음은 회사 주주 총회예요. 그는 웃었다. 차갑게. 준호야, 내가 날 이길 수 있을까? 난 내 삼촌이야. 혈육, 그 단어가 다시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혈육은 이미 죽었어요. 20년 전에. 집을 나서며 나는 느꼈다. 긴장감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되찾는 전쟁. 하지만 한국의 밤은 차갑다. 그리고 그림자는 더 길어진다. 주주총회는 한강제지의 운명을 가를 날이었다. 회사 본사, 여의도에 있는 30층 빌딩.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다. 권력의 심장부. 하지만 오늘은 우리 가족의 전장이 될 터였다. 나는 아버지의 옛 직원들, 충성파들을 모았다. 10명 남짓.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컸다. 삼촌은 여전했다. 부사장 자리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려 애썼다. 한강제지는 안정적입니다. IMF 때의 일은 옛날 이야기죠. 나는 회의실 뒤편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또 다른 영상. 이번엔 삼촌의 해외 거래? 스위스 은행, 세탁된 돈 패커 블랙로즈 다크웹에서 만난 그가 준 자료였다. 돈이 들었지만 값졌다. 총회가 시작되자 이사장 삼촌의 측근이 발언했다. 은퇴식 사건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회사 안정 위해 나는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는 일어나며 리모컨을 쥐었다. 아버지의 은퇴식에서 시작됐죠. 삼촌의 말처럼 진짜 남자는 사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뭐였을까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상 속 그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돈을 세고 있었다. 이 돈, 한강제지의 자금이야. IMF. 그건 핑계.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한 노 이사가 소리쳤다. 이게 사실인가? 삼촌이 벌떡 일어났다. 조작이야. 누가? 준호, 내가. 그는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엔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더 깊은 건 분노. 내 아버지가 날 버린 거야? 그 형, 항상 나를 무시했어. 홀이 소란스러워졌다. 경호원들이 문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자들이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삼촌, 버린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촌이요. 총회는 중단됐다. 삼촌은 회의실을 나서며 나를 끌어당겼다. 복도에서 그는 속삭였다. 준호야, 그만해. 내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 그녀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삼촌의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삼촌, 그걸로 날 협박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와주려는 거야? 그만두면 내가 내 어머니 병원비. 아니, 장례식 비용을 더 줄게. 그의 말은 독이었다. 어머니의 죽음마저 이용하다니. 나는 그의 멱살을 쥐었다. 삼촌,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의 감옥 생활, 그 스트레스. 당신이. 그는 웃었다. 비틀린 미소. 준호야, 세상은 그런 거야. 약육강식. 내가 날 이기면 좋을 테지. 그는 내 손을 뿌리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라졌다. 나는 벽에 기대 무너졌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를 헤집는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마지막 말. 예준호야,
가족을 용서해. 그게 진짜 강함이야. 하지만 그건 사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다. 은퇴한 그의 집은 여전히 제지 공장 냄새가 났다. 준호야, 총회 소식 들었어. 잘했어. 그의 눈은 자랑스러웠지만 슬펐다. 하지만 재민이, 그 녀석도 아프단다. IMF 때 우리 가족이 망할 뻔했어.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 왜 항상 삼촌을 변호하세요? 당신이 감옥 간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비밀 있어.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 그는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삼촌의 손편지. 20년 전, 형, 미안해. 돈은 돌려줄게. 하지만 내 딸, 수연이가 아파. 병원비로 썼어, 수연이. 삼촌의 딸, 내 사촌. 그녀는 어렸을 때 백혈병으로 고생했다. 치료비가. 삼촌의 횡령원인?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그럼. 삼촌이 정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후에 그는 더 훔쳤어. 수연이 치료 후 그는 멈추지 않았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었다. 복수는 직선이 아니었다. 구불구불한 길, 삼촌의 딸, 수연.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었다. 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행복한 사진들. 그녀는 모를 터였다. 아버지의 비밀은 내 결의를 흔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 삼촌의 사업 파트너들. 나는 김 변호사와 만나 계획을 세웠다. 준호 군, 다음은 세무조사 유도예요.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더 개인적 복수. 삼촌의 명예를,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기. 수연이까지. 그건 논쟁거리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이 삼촌과 닮아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 며칠 후 세무조사 소식이 났다. 삼촌의 회사 그의 개인 벤처, 리버사이드 투자가 타깃. 주가는 폭락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준호, 내 짓이야? 제발. 수연이가 돌아온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나는 받았다. 삼촌, 수연 연니한테 말씀하세요. 가족 배신에 대해 통화가 끊겼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한국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복수의 눈보라. 나는 알았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그림자는 이제 내 것이었다. 수연 언니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삼촌의 차 앞에 나는 서 있었다. 그녀는 28살, 미국 유학파. 긴 머리, 세련된 코트. 그녀의 미소가 나를 찔렀다. 준호 오빠? 오랜만, 그녀는 모른다. 모든 걸 삼촌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나를 노려봤다. 준호야, 집에 가자. 후 가족 모임. 아이러니했다. 삼촌의 집은 여전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이모가 요리를 준비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한국 가정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수연이 물었다. 오빠, 은퇴식 영상. 그거 내가 한 거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삼촌이 한 짓 알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 무슨. 삼촌이 끼어들었다. 수연아, 오해야. 준호가. 오해한 거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또 다른 파일, 수연의 치료비 기록.
언니, 이 돈 봐. 아버지 치료비로 쓰인 한강 제지 자금. 하지만 그 후 삼촌은 더 훔쳤어. 내 유학비, 내 결혼자금.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게 그녀가 삼촌을 봤다. 아빠, 진짜야. 삼촌이 무너졌다.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수연아, 내가 죽을 뻔했어. 백혈병. 병원비 10억. 형이 도와주겠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광경. 이모가 울었다. 재민 씨, 그만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삼촌, 눈물. 그걸로 끝날 줄 아세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썩은 동안 당신은 여기서 웃었어요. 수연이 일어났다. 둘 다 그만. 이게 가족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 드라마처럼, 하지만 더 잔인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삼촌이 나를 노려봤다. 준호, 내가 수연이를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말투가 변했다. 위협에서 동정. 내 어머니, 그녀도 내 탓이었어. 미안해. 그 말에 내 세상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죽음. 삼촌의 탓. 그는 계속했다. 내 어머니, 은주 씨, 그녀가 내 편지를 봤어. 내 아버지의 감옥 이야기. 스트레스로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이 죽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야. 내 어머니가? 그녀가 날 용서했어. 마지막에 그의 말은 독침이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이제 나를 갉아먹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삼촌이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의 침묵이 길었다. 준호야, 그건 비밀이야. 내 어머니는 삼촌을 용서했어. 왜냐하면 수연이 때문이야. 그녀가 내 여동생이 될 뻔했으니까. 여동생? 충격. 수연이 삼촌의 딸. 아니, 더 깊은 비밀. 아버지가 설명했다. 20년 전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유산, 스트레스 때문, 삼촌의 배신이 원인. 나는 무너졌다. 가족의 비밀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냥 사촌. 하지만 그 비밀이 내 복수를 왜곡했다. 다음 날 나는 수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은 붉었다. 오빠, 아빠가 모든 걸 털어놨어. 내 어머니 이야기까지. 나는 물었다. 언니, 날 용서할 수 있어. 그녀가 웃었다. 슬프게. 오빠, 용서. 이건 우리 모두의 죄야. 한국 가족은 이렇게 뒤틀려. 그 대화 후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멈추지 않되 수연은 건드리지 말자. 하지만 삼촌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반격, 내 직장. 나는 IT 회사에서 일했다. 삼촌의 지인이 CEO였다. 갑자기 해고 통보. 준호 씨, 회사 정책상. 나는 알았다. 그의 손, 복수는 양날의 검. 나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제 소송이에요. 삼촌의 모든 자산 동결.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경고했다. 준호 군, 이건 가족 분쟁으로 번질 거야. 사회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 한국 사회. 혈육을 중시하는 그 문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복수죠. 논쟁을 일으키는 거?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삼촌은 변호인을 데리고 나왔다.
유명 로펌. 원고의 증거는 불법 수집 시 그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나는 반박했다. 공익을 위한 위셀블로어예요. 판사가 한숨 쉬었다. 가족 간 소송이라니. 유감스럽군요. 청중석에 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찔렀다. 재판 중간, 티스트. 삼촌의 증언. 준호 군의 아버지, 그는 자발적으로 서명했어요. 내 딸 수연이를 살리기 위해 청중이 웅성거렸다.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재민이는 약속을 어겼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정은 가족 사랑 vs 배신으로 나뉘었다. 기자들은 현대판 가인과 아벨이라고 썼다. 나는 피곤했다. 밤마다 악몽. 어머니의 얼굴, 삼촌의 웃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더 잔인하게. 수연에게서 메시지. 오빠, 그만해. 우리 모두 상처받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내 전쟁. 소송은 3개월 끌었다. 그 기간 내 삶은 무너졌다. 해고 후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밤늦게까지 코드 짜며 증거를 더 모았다. 삼촌의 해외 자금, 그의 측근 뇌물.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거울 속 내 얼굴은 10살 늙었다. 아버지가 방문했다. 준호야, 포기해. 재민이가. 항복할 김이야. 그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당신의 20년을 돌려줄 수 없어요? 수연이 중재를 제안했다. 오빠, 아빠랑 만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립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 끝, 벚꽃이 피기 직전. 강바람이 차가웠다. 삼촌은 코트를 여미며 앉았다. 준호야, 내가 이겼어. 회사 지분 내 아버지께 돌려줄게.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패배자처럼. 나는 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한숨 쉬었다. 수연이 때문이야. 그녀가 자해 시도했어? 내 복수 때문에. 충격. 수연이. 그녀의 인스타그램 행복한 사진 뒤에 그런. 나는 떨었다. 삼촌, 그건. 거짓말.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병원 사진. 수연의 팔, 붕대. 내 영상, 내 증거. 그녀가 견디지 못했어. 왜 내 세상이 무너졌다. 복수의 대가. 나는 소리쳤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시작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 끝내자.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그 순간 선택의 갈림길. 멈추면 나는 용서자가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처, 어머니의 죽음. 계속하면 수연이 파괴된다.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고통의 연장. 다음 날 법정 최종 변론. 나는 증언했다. 피고는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배신자일 수 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철회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삼촌의 눈, 수연의 사진. 아니요. 하지만 합의로 홀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화해라고 썼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삼촌에게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수연이를 건드리지 마. 그게 조건. 합의, 삼촌의 지분 양도, 사과 영상 공개. 회사 한강재지는 아버지 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친구들은 말했다. 준호,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겼나?
수연에게서 전화. 오빠, 고마워. 아빠가. 변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웃었다. 가식으로. 그러나 트위스트가 왔다. 합의 후 한 달, 익명의 편지. 준호 씨, 당신 아버지의 비밀을 아시나요? 아내 사진. 아버지와 삼촌, 25년 전 젊은 아버지, 삼촌의 어깨에 손 하지만 배경, 클럽. 여자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닌 여자. 임신한 배, 충격. 아버지의 유산. 아니, 수연의 어머니. 편지 끝. 당신의 복수는 시작일 뿐, 진짜 배신자는. 나는 아버지를 추궁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는 무너졌다. 준호야, 그건 실수야. IMF 전 재민이와 술김에. 하지만 아이는 없었어. 거짓말. DNA 테스트를 의뢰했다. 결과, 수연은 내 이복 여동생. 아버지의 딸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삼촌의 배신 뒤에 아버지의 비밀. 가족은 더 뒤틀렸다. 나는 수연을 만났다. 언니. 아니, 동생. 너, 우리 아버지. 그녀가 울었다. 알았어, 오빠. 아빠가. 모든 걸 말했어. 우리는 포옹했다. 피해 유대. 하지만 복수는? 이제 누구를 향할까? 삼촌은 알았다. 그는 도망쳤다. 해외로. 마지막 메시지, 준호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가족은? 영원히 상처야. 사회는 논쟁했다. 온라인, 준호가 피해자야, vs. 가족 비밀 폭로, 너무 잔인, 나는 침묵했다. 복수의 고통이 나를 삼켰다. 여름이 왔다. 한강 제지는 안정됐다. 아버지는 다시 사장직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희미했다. 준호야, 이제 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쉬는 법 모르겠어요. 수연 이제 동생은 한국에 남아 일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해졌다. 오빠, 우리 새로 시작해. 우리는 카페에서 웃었다.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삼촌은 찾지 않았다. 그는 필리핀으로 도망쳤다는 소문. 그의 회사, 리버사이드는 파산했다. 뉴스에서 그의 사진이 나왔다. 초췌한 얼굴. 가족 소송 후 은둔 사람들은 동정했다. 불쌍한 삼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 여전한 뱀. 익명 편지의 발신자. 추적 결과 아버지의 옛 비서. 그녀가 증언했다. 한 사장님, 당신의 비밀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야 해요. 그녀의 이유, 삼촌의 배신으로 그녀의 남편이 자살했다. 또 다른 피해자. 복수는 사슬이었다. 끝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복수. 삼촌에게 편지. 돌아와요. 수연이 기다려. 그는 왔다. 인천공항. 초췌한 모습. 준호야, 왜? 나는 웃었다.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만났다. 밤, 삼촌, 모든 걸 용서할게요. 조건은? 수연과 아버지를 만나.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왜? 그날 우리는 다 같이 모였다. 아버지, 나, 수연, 삼촌. 테이블 위에 소주. 건배. 가족을 위해 잔이 부딪혔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삼촌이 말했다. 미안해. 모든 걸 아버지가 대답했다. 나도. 내 비밀 때문에. 수연이 울었다. 이제 그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화해가 아니었다.
그냥 휴전. 다음 날, 삼촌은 다시 사라졌다. 이번엔 진짜. 그의 유서 같은 메모, 준호야, 내 복수가 날 자유롭게 했어. 고마워, 자살. 아니, 그는 살아 있었다. 뉴스, 이재민, 해외 투자 성공, 그는 또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엔 빈손으로.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동생, 우리 둘이 회사 도와.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아버지는 은퇴했다. 진짜로. 나는 CEO가 됐다. 한강재지, 새 시대. 하지만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그냥 생존. 사회는 잊었다. 새로운 스캔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변했다. 상처로 강해졌다. 한국의 가족, 뒤틀린 사랑.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흐른다. 영원히. 복수의 강물처럼. 끝. 하지만 논쟁은 계속된다. 내가 옳았나? 삼촌이. 아니면 모두 잘못. 당신이 판단해.